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재 아빠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코필러 시술 후에 예. 코 성형하는 네.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어서 네. 이런 내용에 대해 공론화되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저희 나름의 경험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코필러 시술 후 코 성형에 대해서. 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원장님? 네. 필러 시술이나 코 성형이 점차 많아지니까 하나만 하신 게 아니고 필러를 한 다음에 코 성형을 하신다든지 네. 코 성형을 하신 다음에 필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관해서 이제 글을 준비하면서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부도 하고 좀 포스팅을 살펴봤는데 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의학적인 내용으로 쓰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환자의 편이라는 입장에서 쓰신 분도 있고 그래서 네.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간에 이제 공부하고 진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것이지 이게 어떤 그 절대적인 전범이나 캐논 같은 거는 아니다. 다른 네.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필러 후에 코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코필러를 맞은 상태인데 코 수술을 앞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분, 혹은 계획하고 있는 분, 생각하고 있는 분.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내가 코필러 맞았는데 이거 코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제 해결하기도 어렵고 환자분에게 이해를 시키기도 좀 어렵고 이런 경우인데, 코필러를 맞고 나서 코 수술을 받으셨는데 받고 나니까 주로 이 미간 부위에 네. 필러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을 정해봤는데, 코필러를 현재 맞은 상태인데 앞으로 코 수술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코필러를 맞고 수술을 마쳤는데 필러가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 번째. 이게 이제 훨씬 많은 경우일 거예요. 맞은 필러가 이제 영구 필러거나 소위 그 야매라고 하는 성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라벨라는 두 단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과를 좀 보고 다 상처가 안정된 다음에 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시술받은 필러가 영구 필러이거나 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게 이 외부 물질로 오랫동안 몸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제거하고 수술을 했을 때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에 꼭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제거를 하고 상처를 다 낫고 회복하는 걸 보고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영구 필러이거나 야매 시술의 경우는 한 번에 제거를 다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날 코 수술까지 하기로 딱 정해를 놨으면 다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한 번에 제거가 수술 중에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일부를 제거하고 다음에 또 제거를 하고, 이런 선택의 여지를 조금 남겨놓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맞은 필러가 녹는 필러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수술 전에 완전히 녹은 것을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을 또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자분들 당연히 코필러를 녹이면 코가 내려앉잖아요. 네. 예, 그 상태로 오래 있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있습니다. 예, 코 수술을 받는 그날 당일날 아침까지도 필러를 그대로 두고 수술하는 당일날 녹인다든지, 아니면 뭐 며칠 전에 와서, 그러니까 이 필러가 없는 상황이나 날짜를 최소한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수술 중에 녹인다거나 수술 전에 한 번만 방문을 해서 주사로 녹인다거나 하면 다 못 녹인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필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이 돼버리면 그때는 그 필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상실감이 있더라도 완전히 코 필러가 녹아서 원래로 돌아간 것을 확인을 하고 코 수술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코 필러를 맞은 상태에서 코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제거를 하든지 녹이시든지 완전히 필러가 없어진 것을, 제거된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저희는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경우인데요. 코 필러를 녹이고 제거를 하고 수술을 다 받았는데 붓기가 빠지는 중에, 혹은 붓기가 다 빠진 다음에 보형물 이외에 물렁물렁한 필러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수술 전에 필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혹은 당일날 녹이는 주사를 맞고 이렇게 수술이 진행된 경우에 가끔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대개는 코 수술을 진행하는 코끝 쪽에 보다는 미간 쪽에 남아있기 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시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은
이 사안의 복잡성이나 위중성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또 의료진은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벨라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서 제거한다는 얘기는 코 수술해 놓은 것도 다 제거를 하고 원상으로 돌리고 최소한 실리콘을 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경우예요. 녹는 필러 맞으신 분들이 가장 어렵죠. 여기 그냥 주사 맞아서 녹여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에 약간의 자극에 의해서도 전체적인 염증이나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시술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해시키기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코 수술 후에 남아있는 필러가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술적 제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코 수술 후에 필러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제 제가 제거한 녹지 않는 필러랑 이건 이제 혈종, 이런 경우에 이렇게 녹지 않는 필러는 이걸 거의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 수술이 다 되어 있는데 기구를 넣어서 이런 이물질을 뜯어내고 나면 나머지 코 수술해 놓은 구조물들이 안전하게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수술 후에 고여있는 피떡이죠. 피떡을 제거한 사진인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을 카톡으로 주셨는데 코 수술하고 나와서 보름 됐는데 필러가 있다. 이 경우에는 차라리 필러면 또 나은 경우예요. 이렇게 코 수술 후에 사실 코에 이런 피떡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몸의 면역체계 바깥에 있는 아주 균이 살기 좋은 그런 매질인데 여기다가 주사를 놓는다던가 하면 오히려 이 피떡이 세균이 자랄 수 있는 매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 후에 남아있는 필러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연고 필러와 피떡 사진을 좀 실어봤습니다. 코 필러 후에 코 수술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필러가 남아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연고필러 하신 분들은 수술 안 하려고 연고필러 한 건데 네. 시간 지나면서 퍼지거나 염증 생겨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제거 후에 이제 또 필러를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엔 이런 내용을 알고서 오셔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녹는 필러로 훨씬 더 많이 시술하니까 녹는 필러 시술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해서 마음에 들면 녹이고선 코 수술 해야지, 네. 쉽게 생각을 하지만 녹는 필러도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그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고, 코 필러를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게 또 나중에 수술 계획이신 분들에게 좋은 일인가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수술했는데 필러 남아있다. 와, 정말 짜증 나실 것 같고, 너무 심하게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가급적 거기에 좀 적응을 해서 네. 있어 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한 거 빼고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네.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라벨라의 진료 그렇습니다. 방향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거와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랑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봤더니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이 그대로 또 거기서도 나와 있고, 코필러 했던 사람들에서 코 성형 하는 거는 코 재수술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마지막 엔딩 사진은 이걸로 하고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